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 둔화라는 건 악재지만 달러와 금리가 내려간 거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되죠. 초반엔 악재, 중간 넘어가면서부터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좀 신중해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변에서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은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양시장 매도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삼성전자 매도가 오늘 또 유난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술주 쪽보다는 주변에 있는 뭐 2차전지, 게임주, 일부 제약주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최근에 움직임이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 지수는 하락했지만 계속해서 양봉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은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하락하면 일단 매수로 붙인다. 그리고 1월 중순 이후에 코스피가 3일 연속 하락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3일 연속 하락한 적은 없거든요. 뭐 그렇다고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빠지면 대기 매수는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이 됐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였잖아요. 예, 삼성전자가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1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 셀트리온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삼성전자 하락한 거를 그대로 커버하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른 종목이 커버한다. 뭐 나름대로 이제 버티는 뭐 맷집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좀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주들은 오늘 그냥 그랬는데 2차전지, 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군들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 상단에 있는 어떤 종목군들이 약한 뭐 특히 뭐 삼천당제약이라든가 HLB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부진한 걸 또 커버하는, 그러니까 대형주 안에서 어떤 종목이 이제 문제가 돼서 지수를 발목을 잡는데 그 종목을 커버해주는 다른 업종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지수가 이제 어쨌든 오후장에서는 플러스로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들이 오전에는 좀 걱정을 했던 게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이 소비자 신뢰지수라는 거는 지금 어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각각 설문을 하는 건데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는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응답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가가 되게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물가가 되게 올라갈 거다. 그건 관세 때문이야. 그래서 걱정이 돼. 이렇게 설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미증시 자체도 하락한 업종도 있지만 상승한 업종 수도 적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뭐 이제 올라간 업종이 뭐 약간 이제 경기 방어적인 어떤 측면 뭐 그런 종목이 올라갔다라는 해석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모든 업종이 하락하거나 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나왔던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을 볼 때 같은 재료가 반복이라서 뭐 추가적으로 강하게 반영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투자자들은 약속의 3월, 그러니까 미증시가 2월에는 좀 주춤거리고 특히 선거가 열린 다음에,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첫 해가 되는 거죠. 그때 2월에는 약했는데 3월에는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미증시가 다음 주 정도 되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증시가 하락을 했어도 그렇게 걱정을 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았고, 또 이제 미국 마감하고 나서 슈퍼마이크로가 시간에 급등을 하고 그 영향으로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게 급등은 아니지만 뭐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가 났죠. 그래서 물론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보고 나야 뭐 더 중요한 반응이 나올 텐데 일단 오늘 장중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밤에 미증시가 플러스로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플러스라고 본다라면 장중에 좀 저점 매수해볼까? 이렇게 본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미증시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던가 말던가 우리나라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반면에 이제 미국하고 인도가 올해 좀 부진한 편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오른 곳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증시로 자금이 계속 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금 PBR이 0.92, 0.93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증시가 미국이 하락하면 그냥 그날은 아침에 기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작년에 미국 증시에서 세 자릿수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 수익률이, 그러니까 100%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상태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 투자자들도 그렇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좀 가격 부담이 큰 데에서 좀 덜한 쪽으로 자금이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초반에 빠져도 웬만하면은 좀 하루 이틀 정도 빠지면은 일단 반등은 해놓고 다음 또 눈치를 보는 그 정도의 흐름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뉴스들 보면 일단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춘 거,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간에서 오늘 전기차 2차 전지 또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 루시드가 실적 발표하고 CEO가 해임하고 그만두고 이런 뉴스가 나오고 올해 생산 목표 크게 늘린다라고 하고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루시드가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또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뉴스 나온 것도 역시 또 업종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거의 끝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과 지금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맺는다는 얘기는 저걸 맺고 그 담보로 이제 종전이 되고 뭐 재건하고 하여튼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전이 된다는 것 자체도 뭐 전쟁 불확실성 생기는 것보다 종전되는 게 훨씬 더 금융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또 관련주들도 있고 그래서 이 점도 시장에서는 부분적으로 좀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는 오늘 셀트리온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뭐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그리고 이제 뭐 블록버스터급의 어떤 약이 뭐 매출 달성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다. 뭐 하여튼 이런 것들로 또 오늘 보도가 은근히 좋은 보도들이 많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서 셀트리온이 이제 급등을 하고 그게 삼성전자 마이너스 난 거를 커버를 하면서 이제 지수를 또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뭐 종목으로는 뭐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이 거의 9%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동안 좀 흘러내려던 거의 2달 흘러내린 거를 이제 한 번에 복원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에코프로비엠 이게 저는 2차 전지가 좀 121선이 좀 고비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근데 어제 5% 빠진 거를 오늘 거의 다 복원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하고 지금 제약바이오 뭐 하나 더 보자면 오늘 카카오도 이렇게 급등했는데 이게 약간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밸류 부담이 큰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라는 건 적합하지 않은 거고 업종별 고유의 밸류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되게 퍼가 높은 종목군들 이런 류의 종목군들이죠. 근데 금리가 내려가고 하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일단 금리 인하 단행이 되면서 첫 번째로 반응한 종목군들은 뭐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향후에 어떤 움직임이 되는지 나오는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결국에는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SK하이닉스는 플러스가 나고 삼성전자는 좀 눌리고 이런 형태가 됐는데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고, 근데 최근에 보면 지지선, 그러니까 저항대로 작용했던 거를 지지선으로 바꾸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곧바로 플러스를 만들지 못하면 55,000원대, 그 정도까지 또 한 번 눌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57,000원대 중반은 그러니까 저항으로 또 바뀌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 좀 빠르게 제 위치로 가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큰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삼성전자라는 비교적 묵직한 종목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한 매도 물량도 좀 어느 정도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추세가 엄청나게 달라졌다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3,200억 팔았는데 매도가 많긴 해요. 왜냐면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3조 5천억 원에 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 매도면은 사실은 굉장히 매도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줄어서 순매도가 아니라 매도 자체가 많다라는 거는 저게 지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반등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향후 이제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축소가 되지 않으면 오늘 같은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오기는 좀 쉽진 않은 그런 환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목으로는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나오션, 그러니까 조선주, 삼성전자 이 합산이 전체 매도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삼성전자 2,100억,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조선주 되게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오늘 상승 종목 수가 많고 지수가 나쁘지 않은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특정 종목의 매도, 저 매도가 엄청나게 규모는 많은데 특정 종목에 딱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은 매도 수급이 이렇게 강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 매수는 셀트리온,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하이닉스, 뭐 일부 금융주들, 2차 전지주들 뭐 이런 것들 선별적으로 매수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기관은 오늘 뭐 역시 조선주 매도하고 셀트리온이 매수였고 카카오 네이버가 오늘 또 매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뭐 업종별로 골라 매매한 거라서 특별하게 어떤 업종의 특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 카페24는 이제 오늘 실적에 대한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왔죠. 네, 그렇게 되면서 올랐고 근데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약간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군들을 좀 담는 고르게 HLB는 매도해가 있긴 하지만 삼천당제약도 있긴 하지만 최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일부를 그냥 좀 뿌려서 시가총액 비중대로 좀 뿌려 담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움직임도 좀 일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은 역시 카페24 그 2차 전지 그다음에 태광 같은 종목군들 성광밴드 이런 피팅류의 종목군들 그다음 뭐 이게 그 태광 성광밴드 밑에 동성화이트 이게 전부 LNG로 엮으려면 엮을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에 좀 반응한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엔터주들이 매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엔비디아 실적 공개 이후에 투자자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이게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옵션이 변동성 굉장히 큰 옵션이 걸려 있어가지고 뭐 물론 이제 미증시는 그 다음날 반영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일단 우리 증시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 이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날이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소비 부진이 하나의 어떤 증시 메인 이슈가 되느냐. 현재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소비자 심리 지수나 소비자 신뢰 지수나 다 이게 설문지표라서 그리고 또 현재보다 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반영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경기 둔화를 의미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프레임이 소비 둔화로 만약에 짜여지게 되면 조금 시장에는 압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분위기. 그 다음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연속으로 양봉이긴 한데 최근 양봉은 자주 나오지만 그렇다고 그 기간 동안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버틴 거지 올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 이번 주에 아주 넉넉하게 확 밀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최근에 양봉을 만들어냈던 힘이 완전히 반대로 작동하는 손절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봉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플러스로 확 돌리는 그런 움직임. 오늘 정도 이상 넘어가는 흐름이 좀 나와야지 되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2차 전지, 코스피는 제약주 이렇게 엇갈리는 이제 그 종목들이 각각의 어떤 스타가 나오면서 시장을 만들어낸 하루였잖아요. 근데 이 종목군들이 계속 가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메인 대장주 등장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주포와 주도주가 있을 때 시장이 움직이니까. 근데 좀 부진했던 종목군들이 한 번 더 올라가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2차 전지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서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서 뭐 이런 걸로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들을 포함해서 좀 같이 움직여줘야 될 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 첫 번째 반응, 주가 반응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건데 최근에 두 분기 동안은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한 번은 아예 큰 폭으로 빠졌고 한 번은 오르긴 했는데 거의 미미했고 그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흐름이 실적 발표할 때 최근에 두 분기 동안은 이렇게 좋게 반응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미리 좀 조정받은 게 있고 그 일부에서는 실적 발표 이후에 뭐 딥시크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해소시켜 줄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투자들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전해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정쩡하게 있었는데 저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도주와 시황상 굉장히 중요한 변곡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뭐 AI 또는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다시 메인 주도주로 오느냐 아니면 그 외에서 종목을 찾아야 되느냐 이 기준이 되니까 집중적으로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고드리자면 내일은 좀 오후 방송이 평소보다 되게 늦게 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러려니 해주시고 알기 위해서 이제 알림 설정과 구독하기 필요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